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좀 견조했는데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졌잖아요.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게 굉장히 지금 파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견조하게 제한적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꼭 주식에서 매도자 시각 같이요. 네. 이 권력자의 탐욕 시각으로 좀 봅니다. 권력자.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시점에 왜 낸시 펠로우가 왜 대만을 가? 네. 저는 이 현상이 아베 사망 때문에 나오는 국제정세의 변화에서의 연골고리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아베 사망하면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점핑하면 사고지만 제가 복잡계 사고로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베 사망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나 그 군비 증강으로 들어올 그렇죠. 거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방산주로 집중해라라는 그 전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창발 현상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점핑으로 한 두세 번 넘어간 단계에서의 현상이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낸시 펠로우 이분 펠로시 의장. 펠로시 네. 의장 대권 행보한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대만 가서 뭐 중국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뭐 꼭 전쟁 나고 어느 유튜브 보니까 뭐 3차 세계대전 난대요. 그래서 내가 헐했는데, 저는 그냥, 중간 선거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원로들의 고민적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바이든 건강 상태 무지 나빠요. 뭐 코로나에 재감염됐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상대를 누군가 뭔가 민주당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건강 상태는 뭐 상당히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분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현상을 딱 보고 그날 이제 상해 증시가 얼마 정도 빠질까? 네. 50포인트 빠질까? 100포인트 빠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외국인이. 350만 주를 사더라고요. 5거래일째 외국인 매수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레드라인 넘었다, 뭐 군사훈련한다. 그냥 그것이 다 그냥 공포 마케팅의 쇼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도 저는 이걸 또 권력자 시각으로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히려 낸시 펠로시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뚝단지 같은 시각일 수 있겠지만 내가 시진핑 국가주석이면 이제는 뭘 하시느냐 하면 네. 측근들을 칩니다. 측근이요. 예. 이제 3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이? 가을에 예. 좀 더 집권을 이제 공고히 하는 예.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을 치냐면 자기의 권력을 그동안 몸 희생해갖고 정적 타도하고 선두에 섰던 그런 그 핵심 그 측근들 중에서 약간 뭔가 꼬투리 부패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걸어갖고 잘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권력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외부의 긴장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내부가 좀 뭉칠 수 있게 이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정적이나 측근 치는데 굉장히 그 명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쪽보다는 미국을 볼 거고 대만을 성토할 거고. 네. 그러면 본인 그 정치 통치 구조화라고 표현하겠는데 네네. 이거를 자기 3년임 이후에를 뭐로 세팅시키는데 얼마나 편해요. 저는 그 시각으로 봐서 오히려 이 낸시 펠로시 이 현상은 네. 우리나라로 하여금 저는 반도체 그 칩4 들어간 이후에 또 SK하이닉스가 전 솔직히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도 안 들어간다고 내부 방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화상하면서 17조 더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건 이거는 보이지 않게 이제 그 서로들 그 그룹 총수의 싱크탱크들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울질을 무지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쪽은 더 심각해요. 중국이 만약에 그 현재 공장에 있는 거를 봉쇄해버리면 거의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한 40%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또 시안 삼성전자는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미국이 커버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걸가 축소되더라도 커버되는 뭔가를 인지했거나 확인 도장을 받았든지 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부정적 시각도 많잖아요. 저는 그냥 장기적 롱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어쨌든 하반기는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에 또 하락 반응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롱이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그냥 실적으로만 그 한 축만 보지 말자고요. 지금 시장의 탈세가에서 우리가 그 어널리스트나 시장 전략가들이 놓치는 게 권력의 파워 게임의 에너지가 더 저는 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매출의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적 역학 구조의 그 방향성이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징후를 좀 포착한 게 있어요. 이번에 뭔가요? 계속 사잖아요. 네네. 저는 그 블랙록 속에 중국계 자금 같아요. 그 자금 성격이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 그 중국에서도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퇴직연금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네. 그럼 그 규모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부푸펀드하고요. 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 뭐 옛날 투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시면 중국이 다양한 뭐 수나라, 당나라 뭐 할 거 없이 네네. 군대에서 우리 영토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금융 싸움인가 기술력 싸움 같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술력 싸움을 이거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238단을 지금 세계 예, 최초로 예. 쌓았잖아요. 낸드. 그러니까 미국이 네. 저렇게 때리니까 여러 가지 제재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음 전략은 뭘까요? 뭘까요? M&A 지분 확보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후가 됐던 5년 후가 됐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블랙록이 5% 신고하듯이 어떤 무슨 캐피탈 이런 단어에 네. 딱 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 넘었다 신고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상상도 미리 해보자고요. 이게 복잡계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흐름을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시장을 그냥 뭐 반도체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의 실적이나 이런 축보다 네. 그 동북아시아의 권력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이라는 그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 때 우리가 칩버로 가입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 할 때 옛날 같이 하나량을 때리지 못합니다. 자기네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거는 중국자. 그러니까 지금 그룹 총수들이 그거를 확인했는지 중국은 중국대로 돌리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기가 막히면 이제 미국에 투자한 부분을 키워갖고 이거를 조절하는 데 한 10년 목표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본다면 네. 제가 2020년 12월 달에 그 블랙록이나 외국계가 한 25조 때릴 겁니다라고 뭐 예언식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롱으로 계속 사는 추세가 이러한 그 지분 확보 차원으로 그러면 지분 확보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저거 비슷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SK그룹 할 때 그 엘리엇 치고 들어가고 네네. 막 하듯이 이제는 그렇게 공격하는 이사회를 공격하든지 주주총회에서 공격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에너지가 그러려면 뭔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을 쫙 보면서 우리 그룹 총수들과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중국의 전략을 그냥 1년, 2년 보지 말고 10년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오히려 중국의 제재는 오늘도 벌써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자부터 급등하듯이. 과자 뭐 수출 대만에 대해서 이제 금지 조치로 인해서 사실 이게 좀 핑계, 이유 이런 거는 좀 나옵니다만 누가 봐도 사실 보복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은 우리나라 테마성 그쵸. 기업들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뒤져야 될 것 네. 같아요.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랭킹 1위에서 10위 종목이 뭔가? 기계, 공작,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모래, 쌀, 음식 뭐 여러 가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2차 전지 그 대만에다 투자 안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엔솔이 저렇게 추가 올라가는 것도 그 그렇죠. 에너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공포를 만들었지만 네. 세부적 내부로 들여다보면 갔다 해서 일본이 분매 운동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국산화해서 급등하듯이 요것도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피해보는 쪽 있겠지만 수혜보는 쪽이 뭘까 찾는 노력들이 분명히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쪽, 그 다음에 또 그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는 TSMC가 숏 걸리면 삼성전자는 롱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가는데 외국인이 350만 주, 그래서 그날 급락할 뻔했거든요. 네네. 선물 뺐다가 올리면서 삼성전자 350만 원 사면서 다른 것들 밑에서는 20개 종목 제가 평균값을 보는데 30분 단위다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비차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올 때 시장의 현장에서는 삼성전자 롱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가 그래서 겁내지 말자. 예. 그렇군요. 예. 낸시 펠로시 만 하루의 짧은 일정이거든요. 그런데 TSMC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과는 또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만난 그 사람이나 그 부분을 딱 보면 네. 중국 찌르기예요. 딱 보시면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네. TSMC 회장, 홍콩 위구르 인사. 딱 중국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펠로시, 시진핑 아픈 곳을 찌르다. 그러니까 이 분의 부각의 에너지가 이만큼 홍보력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들 뉴스 보면 아주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랄까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대미 투자 보류하고 대만 군수 조치하고 CATL 이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플러스 알파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또 그 모래도 하겠다, 식품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그 종목들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따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산 감귤류, 그 다음에 수산물.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또 먹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 감귤, 수산물, 크게 먹거리. 네.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성기업이니 사조 오양이니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 반사이익 반화 한번 보겠고요. 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이 현상이 나올 때 그 공포를 보지 말고 이것에서 형성돼서 저것으로 갈 수 있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쇼 쳐버리고 플러스 되는 것을 딱 하다 보면 벌써 다다닥 나와요.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재료 나오면서 공포 마케팅하고 막 군사적 부대에서 오히려 우리 아베 사망 때 형성했던 방산주 중에 일부 급등한 건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급등했고 그 다음에 추가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이제 다른 쪽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 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 넥슨 팔아갖고 사조오양이나 한성기업이나 아니면 다음 타자의 또 건설주나 이런 걸 찾아내서 순환시키는 게 어떻겠나. 좀 짧게 보면서 찾아내보는. 예, 지금 시장은 네. 일단 금년까지는요.
그러니까 2,500선에서 네.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간다. 네. 떨어졌다 간다. 네. 이거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저는 분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쓸데없는 일들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돼요. 상방향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2개 사놓고 한 달 후에 어느 게 이기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는 기준 딱 정해서 치는 기준만 딱 정하고 시장한테 물어보는 건 낫고 그 다음에 좀 짧은 감각이 있으면 들은 선물이나 옵션 양매수 해놓고 거기에 승부 보는 게 더 낫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삼성전자만 들여다보면 돼요. 시장 200개 중에 20개만 압축해서 20개 중에 삼성전자가 이 하나가 2번부터 8번까지를 똑같이 이게 균형 맞춥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는 34%나 차지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2의 3승이에요. 2의 3승이면 8가지 세상이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 다 상승. 다 하라. 그럼 중간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거를 매일 추적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전체적인 뭐 금리 현상이니, 금리 차니, 매크로 분석 이해도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보다 그 현상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보는 게 낫고요. 현상을 보시자는 거지 삼성전자를 지금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라고는 좀 별개인가요? 사실 몇 주 전까지만의 뷰는 지금 삼성전자에 뭐 관심을 갖기에는 뭔가 좀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그 시각은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더라도 6만 5천 원, 7천 원 보니까 3, 4천 원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저는 그 에너지가 나왔다 하면 지수는 100포인트 오를 테니까 그 후공정 관련된 종목이거나 뭔가 그 부품단의 그 소부장 쪽에 이런 것들이 30% 50%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DB하이텍이나 칩셋 미디어 요새 칩셋 미디어가 바닥에서 쫙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가 갖겠습니다. 역시 시간 대비해서.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 3,000원 올라가라. 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 3,000원에 선물이나 위클리 옵션은 거의 100에서 200이 갈 테니까 그거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전략을 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스닥이 더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억나시죠? 7월 14일 그 CPI 하면서 그 나스 선물하서 이게 9.1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바닥 확인한 징후가 되나 보자. 아침에 딱 보니까 밑에서 저점 찍고 땡기면 그렇죠. 이때가 시작이자. 그게 지금 나스닥이 시작점이 여기 7월 14일입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좀 많이 갔죠. 그렇죠. 50% 갔죠. 네. 그때 620불에서 700불 사이에서 놀던 때인데 900. 지금 9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다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아직도 $1 비싸게 가 갖고 건설줄 사든지 소부장 쪽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거 사시는 게 한 3개월 코스의 전략으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도 한번 보시죠. 이게 네. 이제 121선 딱 걸렸어요. 네. 전에 제가 12,500까지 보입니다 하는데 이제 그걸 다 왔어요. 그러면 얘가 치고 이제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14,000, 15,000이 현실화돼야 돼요. 그럼 이거 확인은 저는 9월 달까지 수많은 싸움을 견뎌내야 될 것 같거든요. 또 75pp 한 다음에 그렇죠. 또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침체로 가는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테슬라입니다. 네. 이제 1000슬라 넘어봤자 이 수익률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서 더 가는 건 남드세요 하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이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더 갈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보다는 현대차 기아가 낫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무겁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차량용 반도체. 네. 거기서 이제 그 칩셋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나 인공지능 AI나 지금 오히려 스마트 시티나 이 중소형단에서 그냥 종목 찾기 수익률이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종목 찾기장이지 이제 그 지수단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역할을 했어요. 2270에서 2450까지
이 역할을 했어요. 네. 여기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 에너지를 더 가려면 저는 삼성전자는 M&A 재료나 사면복권 갖고도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부족합니까? 사면복권 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이다 어디 가서 진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는 사실 몇 단계가 뭔가 맞아떨어져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상 네. 그거는 8월 15일 날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장 생각의 훈련을 명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잖아요. 네, 뭐 멀리 안 가시고 네. 머물고 계신다고는 근데 하는데 네. 갔다 오셔갖고 일갈이 뭘까? 뭘 얘기하실까? 네. 저는 국면 전환의 카드를 쓰실까? 뭐 지지율도 나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당은 이제 정비가 되는 것 같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여러 좋지 가지 않아요. 네, 쌓여 있는 문제들이 아니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뭔가 저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겠죠. 카드 네. 큰 거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무슨 카드 쓸까라고 할 때 지금 제가 그래서 각각 그 핵심 그 뭐 국토부나 그 정보통신부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매일 아침마다 그 들어가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징후 같은 게 없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기자들 아는 후배들한테는 그 들리는 얘기 또 엠바고 있냐 없냐 뭐 등등등등 여기에서 저는 그 국면전환 8월 15일에 사면복권이 나오면 반드시 저희가 눈이 강조하는 부분 뭐 일각에서는 250만 호 건설 계획 여러분들 250만 호 건설 계획이 시행하겠다 나오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계획을 잡고 발표를 지금 하실 것 같고 첫 번째 주택 공급. 예. 네. 근데 그럼 질 땅이 어디 있어? 개념을 좀 바꾸죠. 지하화,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그 용산 공작창에서의 그 기존에 있는 거에 용적률 없어서 옛날에 뭐 30층이 아니라 60층, 100층짜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가? 이런 사고도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 토박인데 공작 아파트가 바로 들어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순서들이 그런데 거기 딱 보면 이게 옛날에는 전정말 3, 40층 정도밖에 안 60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2030, 한 4, 5년 정도에 여러분들 그 한강에 그 무슨 배 딱 타고 한번 압구정에서 여의도까지 쫙 나오면 이쪽은 용산, 이쪽은 여의도나 압구정에서 여러분들 홍콩 같은 거 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라인이 달라질 네. 거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시멘트니 철강이니 엘리베이터니 건자재니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건설주의 에너지들은 저는 제가 2030년까지 현대건설 그 타켓 목표를 10만 원 잡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빨라지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눈에 보일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간 많을 때 그때 내가 주가가 싸니까 사서 이게 진짜 되나 보다 되네 그리고 진짜 보였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속도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는 여전히 정책과 관련돼서 좋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계시면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걸로 보고 예. 계시는 거고요. 좀 이미 좀 체감할 때는 늦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상으로는 사실 뭐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그렇죠. 상승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요번에 제가 가장 그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해외건설 부분이 파트가 되니까 현대건설이 중심을 하고 아직까지 GS건설이나 DLNC는 내년도부터 탄력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KCC라든지 LX 아웃시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붙으려면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에서 대장주가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수급으로 체크하시면서 간단히 해서 제2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 같이 선도주 같이 이러한 건설주나 건자재 쪽에서 거의 단기간에 50에서 100% 더블 가는 네. 그런 선도주가 나오나 보시죠. 그래야 뭔가 주변으로 확산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8, 9월 달 특히 그 디데이를 8월 15일 날 이제 대통령이 갔다 오시고 국면 전환의 카드가 나오나 보고 그다음에 진짜 사면 복권다고 그 과정에서의 정책의 방향성을 어느 걸 주나. 저는 똑같이 낸시 펠로시 얘기하면 민주당 얘기하듯이 지금 국민의당 요번 5년 이후에 차기 5년까지 연결 10년을 구도하려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자꾸 침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금 금리 침체. 전 침체 안 할 것 같아요. 침체 안 할 것 같아요. 왜? 권력자들이 이제는 다 전 세계적으로 SOC나 뭔가 성장률에 집착을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제일 먼저 그 선도를 낼 것 같고요. 그게 동수서산인데 이게 하나의 큰 전력 설비나 원전이나 그 스마트 도시 하나를 다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우디도 한번 보세요. 네옴이라는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집트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가 폴란드에서 이런 수주 전 정부에서도 가능성은 계속 나왔지 않았어요. 근데 전 정부에 안 되고 이번 정부에는 바로 된 것도 저는 이 전체적인 정세의 변화, 아베 사망,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인근의 폴란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뭔가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물자하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거 쓰지 않으면 이 국제정세,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제끼고 한국산을 썼다는 것도 저는 보이지 않게 용인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하고 미국이. 네. 그게 나토 플러스고 거기에 일본과 우리가 들어갔고 칩과 동맹 들어가고 돈이 미국으로 쫙 가고 이게 보이지 않게 그 현상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춰두듯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K방사는 저는 계속 수조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이집트 심지어는 사우디 쪽에서도 나오나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내일인가 이제 오페크 플러스가 열리잖아요. 전 유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증산하더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우디가 증산한데 영양 안 줄 만큼 증산. 그리고 러시아 요새 저는 거기에서 어떤 또 확신이 드냐면 네. 이분 옆에 이렇게 딱 옆에 나오는 이분 이게 하이팀 알가이스 쿠웨이트 석유 장관이었는데 신임 오페크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8월 달에. 이분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보다는 러시아와 연골고리가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도 유가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속마음은.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서 사막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쿠웨이트 쪽 이분이 사무총장 되니까 꼭 저거죠. 그 코로나 거기에 그 사무총장이 그 친중 비슷해서 여러 가지의 노이즈가 있듯이 이분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미국의 그 권력의 파워가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면에서는 패권의 여러 가지의 구성에서 구성원들이 미국을 이제는 속마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갔거나
뭔가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라는 돈을 주는데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에 대한 그 신뢰도가 자꾸 금이 가는 현상들이 국제정치학에서는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저는 중국과 사우디발 전 세계 SOC 러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게 침체가 안 올 거라고 보시는 또 가장 이유 중에 예. 하나고요. 왜냐하면 침체되는 나라는 다 정권이 교체될 겁니다. 그 책임자들이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했던 이 머니 파워를 이제는 루브라와 위안화의 에너지가 점점 더 세질 것 같고 이 세지는 과정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배할 것 같고 심하면 이 유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럽 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나 독일이 줄어들고 프랑스가 커지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독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2인자 역할을 했는데 요새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프랑스가 1인자 욕심이 났고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럼 또 일리가 충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징후들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가 보는 현상 갖고 뭐 자꾸 금융적 시각, 경제적 시각 이렇게를 접근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전체 영향력을 볼 때 30%밖에 영향 없고 60%가 갖다 얘기해서 권력자의 방향성, 국가 간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난 옛날 치는데 이제는 이걸 프렌드 에너미를 합성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프렌드였다가 적이 됐어요. 프레너미라고 그러나? 네. 예. 그런 현상들이 계속 국제적인 정치상에서 동북아시아든 우리나라든 동남아시아든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택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게 딱 연결된 게 그게 하나의 징후거든요. 동남아, 유럽, 미국에서 카바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치에서는 이 한반도 개조론 비슷하게 SOC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에너지의 방향성은 아직 시동을 안 걸었고 그 시동의 에너지는 저는 한전부지 그 현대건설 짓는 거나 아니 GTXB나 지화. 지금 지하화 개념을 사고방식을 항상 두십시오. 지금 하나의 구도는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다 지하화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여의도가 점점 지하화돼 갖고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지금 뭐 더현대까지 저기 또 이제 63까지 이러다 보면 저 강 건너까지도 간다고요. 그 강 건너는 뭐 밑에는 트램이 다닐 거고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맨 처음은 if문이지만 이게 점점점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이게 선으로 확실히 나올 때는 이미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뭐 더 크게는 SOC, 그래서 지하화 얘기로 계속해서 뭐 큰 얘기, 국제 정세 얘기해 주시다가도 이렇게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주도주로 K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원전 이런 물줄기도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네. 저는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올 때 이제 그 파이프라인 쪘고 뭐 독일이 이제 문제되다. 그다음에 또 옆에 그림 보면 요쪽에 돈바스 도네츠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오데사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데사까지 하면 이 흑해가 다 막힙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회사가 돼서 여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국력이 쪼그라드는 에너지가 네. 됩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짝을 때 제가 이 클러스터를 딱 만들었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현대에버다임, 한전기술, LX일렉트로닉, 해인.
이런 것들이 연골고리는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요새 남은 거가 이제는 요쪽 원전 쪽이 좀 남은 것 같고요. 요쪽은 이미 이제 한 게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게임은 요럴 때 좀 미리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냥 이 그래프 모형의 여러분들 이런 클러스터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에서 그래프나 동태적 비선형 계획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원 코스에 이렇게 카이스트 가면 금융공학과 가면 1년에 5천만 원 받고 그거 가르칩니다. 근데 그 이름만 가르치지 주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접목시켜서 응용하는 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그림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거를 노드라고 표현하고 이걸 링크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샘플링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최적 경로를 찾자. 네. 그러면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모든 가용자산 갖고 최단 거리 찾는 것도 이 로직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걸 주식시장에 한정된 돈을 갖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샘플링을 찾자라고 접근하면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죠. 이거는 A 팔아서 B로 가라라고 딱 찍어주는 로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화살표가 없죠. 이거는 일로도 분산하고 이로도 가는 불확실히 애매모호할 때 이럴 때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선은요. 예, 네. 선은. 그래서 이게 곧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0001이라는 게 A 1,4예요. 1에서 4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코딩을 해갖고 이 2,000개 중에 어떤 샘플을 재서 어떤 로직이 나와서 거기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이 로직 과정을 알고리즘 만들어갖고 통계치에서 계산해갖고 투자를 하는 게 사이먼강이에요. 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네. 저는 그러면 이 로직을 여기다 대입해 봅니다. 저는 종합치과 지수보다 앞으로 시장은 이 두 변수한테 물어볼래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유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한 축은 천연가스가 하락하냐 상승하냐. 이게 이 내부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사태,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거기에 대응 상황, 중국의 대응 상황, 동북아시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집약돼 있을 겁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천연가스가 하락하면 뭐? 그래서 첫 번째 네.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상승한다.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 그동안의 움직임을 미리 좀 한번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죠. 보시면 천연가스는 요번에 그 대체에너지나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했던 거는 천연가스 이게 러시아가 닫아서 앞으로 윈터지 커면 큰일 났다. 그렇죠. 그래서 5불짜리가 9불까지 급등하면서 같이 그럼 대체 에너지를 수소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고 뭔가 빨리 앞정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7불로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7불과 9불을 딱 거놓는 겁니다. 7불을 깨면 이거는 긴장이 완화되고 천연가스 잘 이제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대체 에너지 수요가 줄겠죠. 네. 그 다음에 9불로 다시 치고 나가면 또 공포 뭔가 푸틴이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고 긴장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은 이 천연가스가 이제 9불이 이게 쌍봉이거든요. 이게 뚫으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포를 만드는 사람들 윈터이즈 커밍이 있고요. 유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간 때 저점 치고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지금 오페크에서 증산을 하냐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지금 눈치 보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오페크 3 지나면 요거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100과 105불 사이까지는 또 반등한다고 봅니다. 재료 노출 이제는 가을 더 오고 수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120을 치고 나온 상황이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딱
형성해 놓고 이 네 가지 사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90에서 110불 가고 천연가스 9불 가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흠, 하나솔루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업황은 다르지만 요 대우조선해양은 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올라갈 때 플러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LNG선 수요가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천연가스 떨어져요. 유가만 올라가요.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제한적 상승 내지는 별로 못 갈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요거는 다시 또 4만 원 넣고 4만 5천 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대체 에너지 개념으로 보는 거죠. 태양광이니.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게 이제 링크를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 예, 네.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네. 모든 대체 에너지, 물류,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주도하면서 급등할 거다. 네. 그런데 유가도 하락하고 천연가스 하락하면 오히려 이런 쪽 에너지는 죽을 거다. 그러면 중간 과정이 제일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시간강에서 하나만 보시죠. 유가는 하락하는데 천연가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저는 물류주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천연가스의 대체 에너지의 원전, 수소, 태양광이 다시 갈 거다.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따라서 내가 종목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요 중에서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샘플링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분산하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하고 하나솔루션 산다든지.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애매하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딱 찍어서 하나 선택하든지 이거는 나는 유가 상승에 승부할 거야. 천연가. 그런데 애매모호한 거는 이런 불확실성에서 약간 분산해 놓는 네. 이런 게 이거를 동태적 어려운 말로 지나가면서 최적인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그래요. 이런 게 그 대신 여기에는 샘플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를 다른 걸 제거하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저는 여기 우리 방송 제목이 팔로우 더 맨이잖아요. 팔로우 더 머니인데 팔로우 더 맨을 많이 해주시죠. 네. 네. 오히려 네. 독일의 권력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 제가 아베 사망하고 그 기총리가 제가 그때 딱 선언한 게 뭐예요. 이제 엔화 강세로 갑니다. 네. 아베 이제 바뀔 겁니다. 139엔 찍고 지금 130일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벌써 그 전략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비 증강해서 방산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월 달까지, 9, 10월 달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결정하는데. 이때는 노이즈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른다. 다 떨어진다. 네. 그거 다 정답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평행우주 같이, 다중우주 같이 부분의 균형을 찾아서 에너지가 쏠리는 데를 집중하고 거기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앞으로 두 달간 최고다.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나쁜 데 사서 올라갈 확률에다 배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싸다고 근데 메리트는 아니니까요. 아니죠. 올라갈 만한. 그러면 네. 끌어당기는 끌개, 어트랙터라고 표현하는데 모멘텀, 이벤트, 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노출된 것보다는 노출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먹거리 좀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규모 SOC 발표될 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 미리 준비하고 저것만 보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한 HTS의 격자 모델로 종목당 3개, 3개씩 넣고 뭘 보냐? 수급이 들어오나. 저는 평균 수급 옆에다 적어 놓는 게 20일 평균 거래량 현대건설이 200만 주인데 어느 1시간 만에 300만 주 거래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신호로 딱 하면 정확해요. 거래량이 실릴 때. 예, 요새 제가 그 수익률 높이는 방법이 기업 분석이나 실적 이거 아니고 수급이 물이 들어오나. 그러면 막혔던 게 확 들어오면 어느 게 갑자기 30, 50 확 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재료가 노출돼요. 그때 때리더라고요. 기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확인하고 호재 나오는데 왜 빠지죠? 그 전에 하셨어야 돼요. 이미 그 재료를 오히려
때리고 다른 거 가는 신호로 기계들은 읽고 알고리즘이 순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군집 현상들 읽지 못하는 분들은 요새는 힘들어요. 여전히 뭐 몇 달 동안은 특히 올해까지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이제 남은 시간은 여전히 짧게 대응하는 영역이다라는 의견은 그쵸. 변함없으시고요. 예. 좀 길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 뭐 앞서서 건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있고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라는 의견은 여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주는 저는 나스닥이 여기서 더 가나. 그리고 진짜 9, 10월 달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는 여기 단어에서 클러스를 찾습니다. 단어요. 예, 국토부 용산 개발 미래도시 키워드 할 때, 이거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요 자율주행, 로보틱스. 삼성이 이제 또 KT나 한전도 그 협동 로봇 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보틱스, 로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벌써 자율주행, 센트럴 모텍 다음 타자 찾기. 전 칩셋 미디어 찾고. 그 다음에 UAM, 물류, 스마트 에코, 사물형 인터넷. 이게 다 스마트 시티 연구소거든요. 여기에 주축이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KT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연결된 종목 중소형주 중에 납폭 과다주들 찾으면 한 10개씩 나와요. 거기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클래식들은 그러면서 미리 조사해 놓고 물량 들어오는 거. 그거 딱 잡아내면 여러분들 5일이나 10일 정도의 회전이 어떨 때는 사이클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서 찍었는데 3번 성공하면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집중하는 방법도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노력들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냥 거저 먹여주지 않아요, 이 시장은. 예.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샘플링을 좀 해보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앞서서 좀 예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앞서서 우리 시장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도 지금 워낙에 좀 뜨거운 이슈죠.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을 거쳐서 밤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넘버 3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는 거 여러 뭐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좀 본다면 여러 가지 오늘 예측해 주셨던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 경제에도 또 어떤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요것도 참 오전까지만 해도 안 온다 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상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지금 또 이제 또 난리 났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해서 칩4 열심히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잘 밀어달라. 같이 정책 노선 같이 끌고 가자. 네. 지금 그리고 미국 투자 더 원활하게 좀 힘 좀 써달라. 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오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또 신경 쓰는 건 또 중국이 여기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가벼운 걸 때리지 지네들이 치명적인 건 안 때려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SK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오히려 보면 갖다 얘기해서 중국 게임 파노라든지 영향력 없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약간 엔터라든지 지역적인 거를 건드려서 뭔가 샘플링을 하지 뭔가 우리를 또 직접적으로 자기네들까지도 다칠 만한 거를 오히려 이게 곧 저는 중국에서도 이번 10월 달에 오면 또 낸시 펠로시급만한 분이 또 우리나라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미리 생각하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세고 이뻐 보이면 남자도 두 분의 구애들이 더 세지듯이 지금 난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가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해주셨던 대답으로 미뤄보면 반도체 쪽보다는 만약에 중국 걱정한다면 펠로시 의장이 방문함으로써 뭔가 파장이 우려되는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쪽보다는 조금 더 관련 있는 게임이나 컨텐츠나 엔터나 화장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쪽과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이지 않은 걸 먼저 건들면서 그쪽 부분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건가요?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호실 쪽도 나오고 해서 사실 오늘은 좀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움직임이. 오히려 저는 그걸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메인으로 자기네들도 기술 격차 따라잡고 뭐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무대응으로 우리는 걱정하지만 네. 무대응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한번 뭐 내일 당장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요새 외국인들 매수하는 게 저 노랑머리 아닙니다. 중국 계좌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그냥 아시아권 해주셨는데 펀드에서 하는데 뭐 추측이세요? 그건 좀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저는 그런 대로 좀 확인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국계 그 뮤추얼 펀드나 이런 쪽은 자기네들 나라 매매하기 바빠서 우리는 포텍 건드리지 않고요. 그나마 지금 우리 아시아계 쪽에 이제 중심이 되는 블랙록이라든지 그다음 헤지 펀드들 이런 쪽은 대부분들 오히려 TSMC를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그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네. 이런 걸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그냥 거쳐갔다 이렇게 그냥 보시죠. 나는 거기에다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8월달 달력에 저는 이날 8월 10일 우리 7월 13일에 반대 8월 10일 이날이 저는 8.8에 배팅합니다. 이제 9점. 예. 네. 근데 이날이 우리나라 미국의 기술주 고점 이날 상투 찍는 날 아닐까라는 생각. 항상 역으로 가거든요. 네. 이제 환호할 것 같아요. 지표는. 그런데 그때 7월 달 중순 때 사 모은 에너지들이 요거 좋게 나왔을 때 없지 않을까. 사실 8.8도 엄청나게 높은 높은데, 수치입니다만 예. 9.1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그거를 받아내고 가져야 돼요. 그거는 검증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테슬라나 애플의 고점이 기술주가 이 8월 10일, 11일 전후에서 나오나 요게 또 미국 옵션 만기니까요. 네. 우리도 요 날을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받아내면 이제 연말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두리 박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더 저는 더 정밀하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5 특사를 또 별표 3개 하고 그리고 이제 칩4 들어갔을 때 반대 급부가 분명히 가시화가 되는지 저는 아까 그 후공종하고 모빌리티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서 미국 밸류체인 들어가는 것들이 이 지금부터 8월 달 한 달 내내 한 30에서 50% 에너지 나오나 그것만 들여다볼래요. 아까 제가 이 그림에 나오는 섹터들 중에 자율주행, 네. 로보틱스, 인공지능 이런 쪽에 종목들의 선도주가 나오나요? 작년에는 나왔었어요. 네. 작년 10월, 11월에 삼성전자 SK 갈 때 외국인이 5조 살 때 코리아 서키트, 칩셋미디어, 차량용만 신텍, 대체적으로. 대덕전자 네. 다 더블 이상 왔거든요. 그 비슷한 게 나오나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채팅으로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준리님께서 미국은 팔순의 분들이 고군분투하신다고 재밌는 얘기 주셨네요. 바이든 대통령, 뭐 옐런, 펠로시 예,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창영방님께서 펠로시 누님 오산기지 도착이라고 또 실시간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늘 함께해 주시는
눈에 익은 아이디도 많습니다. 기레끄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일주일 동안 시장 대응 잘 하다가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